저는 화려한 걸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. 화려한 거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. 화려하진 않지만 그 화려함으로 가기까지 그 중간 과정, 정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중간 과정을 버텨야 화려해질 수 있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선진입니다. 모델 데뷔한 지 30년 됐고요. 주변에서는 재미없대요. 그냥 모델계의 교과서라고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고 싶네요. 네.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어요. 퇴근을 하는 길에 그 시절에는 이제 포스터로 광고를 하는 시절이니까 포스터 중에 패션쇼에 관련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. 광고죠.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저 패션쇼가 뭔지. 그래서 그 브랜드 찾아갔죠. 전 지금도 얘기하면 이렇게 닭살이 돋아요. 천상에서 전 천사들이 내려왔는 줄 알았어요.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조명과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 어떤 인형 같은 물체가 저한테 막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았거든요. 근데 저랑은 더 거리가 너무 먼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원서를 내줬어요. 근데 그게 이제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는데 그게 지금 아카데미 있죠. 모델 학원에 합격한 거였었던 거예요. 그게 이제 첫 모델의 시작이었어요. 예. 저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. 앞에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하고 근데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. 스스로 되게 신기했어요. 그래서 이제 슈퍼모델 대회 나오고 막 이러면서 2위에 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 일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셨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예뻤던 것 같아요. 잘하고 싶으니까 집에서 연습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얘가 늘어. 그러다 보니 이제 관계자분이 보시기에 쟤는 뭐야 왜 이렇게 맨날 방긋방긋 신났어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계속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. 열심히 한 이유는 그 천사들이 너무 좋아서. 이게 생각보다 노동이 되게 큰데요. 그 노동의 대가를 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다 보니 데뷔하고 한 26 정도 됐을 때 좀 심하게 슬럼프가 왔어요. 그래서 너무 모델 일이 싫은 거예요.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. 그래서 이 길을 떠나야겠다. 도망치듯이 간 곳이 대학교였어요. 제가 대학을 안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학교만 열심히 다니자. 거의 연락을 다 끊고 살았죠. 그러다가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. 그래서 대학원으로 가야 되나?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해야 되나? 박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또 지도자의 또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. 네. 처음에 이제 워킹이라는 걸 배우러 오면 하이힐을 신고 몸을 벽에다 붙이고 서서 10분, 20분, 30분을 서 있어요, 그냥. 근데 그게 서 있는 게 되게 쉬워 보이겠지만 한 1, 2분만 지나면요, 온 몸에서 땀이 나요. 그래서 한 10분 서 있으면 대부분 다 쓰러져요. 네. 그런 과정을 거의 막 2주, 3주 동안 그것만 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한 발짝 떼는 거를 하는데 그게 슬로우로 걷는 걸 해요. 근데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. 왜냐하면 신발의 그 높이 때문에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리고 저희는 직업이 그 남이 주는 신발을 신고 하는 거잖아요. 어떤 신발이 나한테 주어질지 몰라서 신발 위에 발을 얹어놓고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배의 힘으로 걷는 거예요. 그 잘 걷는 게 되게 어려워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스킬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무대에서 얼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워 보이게 걷는다는 게 그게 그냥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
스포츠도 가장 기본 동작할 때 제일 재미가 없잖아요. 저희도 정말 재미없고 힘든 그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. 교육만 받아서 되는 건 아니고 혼자서 계속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. 제가 저희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그냥 무의식 중에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. 몸에 그냥 그게 익어 있어야 되거든요. 오늘 걸 안 놓치려면 꾸준히 계속 그쵸, 성실해야 되잖아요. 언젠지 모르니까. 일주일 뒤에 너한테 대박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누가 알려주면 열심히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근데 일주일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. 알려줘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.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우리나라 법 안에는 모델이 예술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돼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. 첫 번째, 후배들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래서 그럼 모델이 예술인이라는 직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선배들이 뭔가를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네요. 네,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. 근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대 위에서 분명히 뭔가 행위적인 예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술을 하지 않는다면 패션쇼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, 그러면 그냥 마네킹 세워놓죠. 그냥 아니면 옷걸이라고 걸어놓으면 되죠. 왜 저희가 굳이 걷고 눈빛을 보내고 관객과 대화를 하고 하겠어요?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이 예술인으로서 행위를 통해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한층 더 빛나게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험난하긴 해요. 왜냐하면 저희끼리 막 해주세요 예술인이에요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단계가 엄청 좀 멀더라고요. 멀리 있지만 그 진전이 한 10년쯤 쌓이면 어딘가에 가 있을까? 아니면 5년 안에 어디가 가 있을까?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. 그렇지만 꼭 이루자. 뭐 이런 정도의 마음입니다. 네. 그 예술에도 분야가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이제 모델이라는 이 분야의 예술 교육을 어릴 때부터 만약에 배우게 되면 좋은 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. 아이들이 그냥 무대에서 나 자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 그냥 마구잡이로 놀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나를 자신감 있게 남들한테 어필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거의 과정을 조금씩 아이들한테 맞춰서 배우다 보면 인내심을 기르게 돼요. 티나는 인내심이 아니라 저 내면 안에서 작은 일이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고요. 그리고 본인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걸었을 때 그 짜릿함을 통해서 와, 나도 이걸 해냈구나. 무대 위에서 와, 내가 혼자 걸어냈구나.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멋있게 당당하게 걸어냈구나.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예술적 감각을 저는 길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걸 통해서 나 이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. 엄마 나 저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도전의식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예술을 통해서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표현력, 그러면서 내 인생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. 그게 예술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모델이라는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모델이라는 직업이 예술인으로서 잘 알려질 수 있는 모델만을 위한, 모델만이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를 만드는 게 인생의 꿈이 생겼어요. 30주년에 사람들이 넌 앞으로 뭘 하고 싶어? 라고 물어봤을 때도 없었어요. 근데 이 예술인이라는 거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서의 무대를 꼭 만들어보고 싶다. 네, 제 꿈입니다.